안녕하세요. 성승인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뱀띠 신년 운세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제 영상 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더 여쭙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음력 생년일,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드리겠고요. 또 무료조사 방문점사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사년 뱀의 해, 뱀띠들 자기의 같은 띠의 해운년이 다가왔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물론 그래도 대표적으로는 뱀띠 분들 올해는 있는 자리가 상승이 되고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이 노력들 더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동 변화, 선택은 상반기에 서둘러서 빨리 자리매김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의 일을 마무리 정리를 하시고 하반기에는 내 거를 지키는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애정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은 귀인이 찾아들 수 있으니 마인드를 많이 열어놓고 계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그렇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이거 잘못하면 바람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꼭 뭐 좋은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꼭 왜 그런 부정적인? 아니 친구가 애인 되고 애인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을사년에는 중요한 결정이나 이동,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한 계약, 사업 상호 간의 계약을 하시려면은 3월, 6월, 9월 운기가 가장 좋으시니 꼭 지켜서 하시길 바라겠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달을 뽑자면 6월, 길한 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피해야 될 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있으시죠. 네. 운기가 가장 떨어지는 흉한 달로는 4월, 8월, 11월 이 달에는 사고나 그 다음에 관제 또한 부설 따라들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그 중에서도 11월 달에는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뭐 확장, 시작 다 금지하시는 게 좋으시고, 동업 또한 금지하시란 말씀드립니다. 왜 선생님들마다 이제 잘 보는 그 파트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떤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지. 저는 사업, 그 다음에 연애, 궁합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단데? 아니면 그 궁합 같은 경우에는 또 남 얘기하는 거 재밌어 하니까 네. 선생님이 봤던 그 궁합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동성 간의 궁합이죠. 아, 네.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상담하시다가 저는 인연은 언제쯤 생길까요? 그러는 거에서 인연? 사실 그때 몰랐어. 사실은. 근데 지난 얘기긴 한데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사주풀이를 당연히 인연법 들어있네, 만날 수 있다 라고 했더니 아니 어플에 아무리 올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인연인을 어플로 찾냐, 주변에서도 소개도 많이 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러더니 갑자기 아니 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남자가. 그런 경우 좀 당황했었죠. 되게 자연스러우시네요. 막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부끄러워하고. 선생님이 마음에 드셨나?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89년생 37 됐습니다. 네, 기사생분들 활동이 많은 시기고 30대 중반이 넘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을 하시는 나이대가 또 37이고, 네. 또 직장에서 또 갈망과 또 갈등과 제일 많이 겪는 시기가 37일 텐데요. 기사생분들 37살 때 지금 성주운 들으셔서 많이 지금 답답하실 거예요. 운이 들어오는데 왜 답답해? 네, 성주운 운이 들었을 때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많이 어둡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주운을 풀어서 성주운을 받아야지만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금전운이 열리는 것이지, 성주운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꼭 운맞이를 하셔서 금전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여러모로 성불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길한 달로는
홀수달이 제일 좋으세요. 3, 5, 7 이렇게 제일 좋으시니까요. 빨리 자리매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사업적으로 아직 개발이나 아니면 추진을 덜 했다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빨리빨리들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운맞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 나이 때는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네, 금전에 여유치가 않고 녹록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합동으로 성주 운맞이를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여기 영상에서 너무 그거를 풀어서 담기에는 또 시간 관계상 또 모질라니까요. 합동으로도 작은 금전 갖다가 성주 운맞이를 할 수 있으니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받으시는 운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할 만큼의 운이기 때문에 기사생분들은 꼭 넘기시지 마시고요. 성주 운맞이를 통해서 크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도 많을 텐데 애인 생길까요? 운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뭐 금전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포함되고 귀인도 포함되고 연인, 인연법도 포함되기 때문에 애인 생깁니다. 네. 애인이 생겼는데 궁합이 안 좋대.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좋으면은 왜 우리가 점집을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안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 좋은 게 있으니 알고 그거를 인간에서 노력을 하거나 승화시키거나 아니면 서로 그걸 좀 배려를 해라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안 좋으니 너네들 무조건 헤어져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단점을 많이 내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고 좀 포용을 해야죠. 아까 이제 궁합 잘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보러 왔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둘이 결혼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나가. 이런 정말 궁합들도 있어요. 있죠. 왜냐면 사주들을 딱 봤을 때 이별 아니면 사별이야. 그러니까 떨어짐이 분명해. 일부 종사가 없는데 꼭 붙어 사는 부부들은 꼭 사별이라는 걸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별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한쪽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별이잖아요. 사별도 이별이잖아요. 그런 사주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대놓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전 해요. 네. 근데 점사를 봐드리는 입장에서 상담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힌 골매기를 풀자. 아니면은 이 시기에 이러니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건 어떠냐. 부부이면 그러니까 이혼 말고 몸이 잠깐 떨어졌다 만나는 건 어떠냐. 이런 방법을 찾아드리죠. 자, 다음은 77년생 정사생. 49이 됐습니다. 정사생분들. 네. 갑진년에 아마 제일 힘들었던 띠가 아닐까 나이대가 아닌가 싶어요. 갖고 있는 금전이 손실이 많으셨고 주변에 있던 사람도 많이 잃으셨을 거고 올해 을사년에는 갑진년과 좀 비례해서 좋은 일들이 갖가지가 있으시니까 힘내시고요. 단지 9수가 껴있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이나 무리한 일 추진 자기 아직 고집만 좀 버리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투자를 조금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정사생분들이 올해 을사년에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분들이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9수에 애군을 미리 좀 풀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초에 행사하는 홍수말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방생기도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애군을 좀 없애고 그 다음에 업을 좀 풀고 그렇게 해서 좀 이번 연도 한 해를 좀 여유롭게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이제 굵직하게 금전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해야 될 때 네. 언제쯤 하는 게 좀 운기가 좋을지. 정사생도 마찬가지로 을사년에는 좀 상반기에 모든 걸 좀 쇼부로 아닌 쇼부를 좀 빨리 봐놨으면 좋겠어요. 네. 초반부터 2, 3, 4, 5 이렇게 쭉 4달 동안 내가 이뤄야 될 거 아니면 이사해야 될 거 이동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하셔서 자리매김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9수의 판란인지 좋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동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선생님 이제 사업에 관련된 점사도 많이 보시니까 네. 장사가 안 풀려. 이럴 때 어떤 걸 좀 하는 게 좋을지. 장사가 안 풀려 라고 하시는 문의를 진짜 많이들 주세요. 자영업자분들이. 첫 번째로 터를 좀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집안 내력을 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사업 터전을 제가 먼저 봐드리는데, 사업 터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안의 내력, 혹시 산소를 건드렸는지, 아니면 상문이 껴서 집안에 상이 들어있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사주인데 이분이 진짜 사업 사주인지, 아니면 사문이 닫히는 사주인지 열리는 사주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나눠서 봐드리는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십시오. 꼭 영상만 보고 이럴까 저럴까만 듣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시겠지만, 꼭 상담을 통해서 사업문을 좀 여시고, 그 다음에 장사문을 열어서 좀 여유롭게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터를 봤을 때 뭐 그 가게마다 문제점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했던 비방 중에 요거 좀 신박했었던 비방들 이런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터가 이제 말라가는 터에는 저희가 막걸리를 많이 놓으라고들 해요, 선생님들이. 네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이제 팥시루 같은 거를 이제 많이들 찌라고들 하시는데, 팥시루를 좀 놔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대표적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푸라기나 이제 쌀로 좀 풀어내는 방법을 좀 많이 해요. 쌀을 터에다 놨다가 빼내는 방법, 이렇게 조리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로 끓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건데, 네. 저희도 그 막걸리를 놔봐라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네. 어떻게 막걸리를 놔야 되는지, 어디에다 놔야 되는지, 막걸리를 놓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종이컵에다 따라가지고 컴퓨터에도 올려놓고, 카메라 앞에도 올려놓고, 저희 이랬거든요. 네. 특별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막걸리를 문전 입구에다 놓는 거는 가장 기본이신데, 차라리 카운터보다는 화장실에 있으신 가게 안에는 화장실에다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효과는. 네. 그리고 주방이 있으시면은 주방이랑 이렇게 왜 우리가 주방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있는 신이 터에서 이제 부딪히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화장실을 먼저 좀 많이 달래요. 원래 그게 순서거든요. 문전도, 입구도 중요하지만, 입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부정이 많이 타고, 그래서 털을 달래놓기 위해서 이제 막걸리를 올려놓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놓는 이유는 술 냄새를 풍겨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함이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풀이가 있긴 한데, 화장실이 안에 있으신 가게터는 화장실에다 좀 놓으시는 게 전 추천드리고, 가게 이제 술 장사 하시는 분들은 날고기를 좀 뒤쪽에다가 놓으시는 게 많이 효과가 좋으실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 터마다 다르니까 그럼요. 물어보고.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는 방법.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65년생. 네, 의사생분들 네. 부동산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네, 투자가 괜찮나? 아니면 주식이 오늘 이번 연도에 어떨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오를까? 팔아도 될까? 사도 될까? 이런 것들인데, 부동산을 이동함에 있어서 올 한해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하지 마라, 해라라기보다는 이런 것들만 조심해라라는 말씀 드리는데, 좀 사기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다가온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한번 해보시고,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듣고 투자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요번에 귀가 좀 얇으신가? 아니죠. 귀가 얇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나 도둑놈들은 그런 걸 또 눈치를 너무 빨리 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보이거나 그렇죠. 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귀가 얇으신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로 혹할 수 있다. 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서 이동할 때 어느 시기가 조금 좋을지. 3월, 6월. 네. 뱀띠분들은 올해 을사년에는 무조건 초반에 좀 승부를 보셔야 돼요. 자, 다음은 53년생. 네. 개사생분들, 네. 사느라 참 고생 많으셨는데,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거고,
작년도 뭐 그런 이렇다한 뾰족한 뭔가가 좀 없으셨을 텐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답답증은 좀 이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몸수준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셔야 되는 한 해고, 그리고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아마 팔리지가 않아서 아마 걱정이신 그렇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개사생분들은. 왜? 문서를 좀 정리해서 자손들한테 남겨줄 생각도 하시고, 또 유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라도 부동산을 좀 정리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 그게 문서가 원활하게 매매가 되지 않으니 많이 답답해 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성수신당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을 테니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가 주시기 좀 힘드시다, 난 영상을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달을 찝어 드릴게요. 문서가 매매된다 가능성 있는 달은 3월, 7월, 10월 이동함에 있어서 좀 시원한 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때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선생님 서울에 계셔가지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제 선생님 가셔서 땅도 봐주시고 그러신데 네. 지방도 가시나요? 아니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근데 뭐 금전을 주셔가 아니라 뭐 꼭 봐야 될 때 좀 간절함을 갖고 계시거나 좀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우리는 한 명 떨어지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라면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성수신당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정초에 액마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분들이 한 분 한 분 직접 하시려면 금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합동으로 액마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12달 미리 안 좋은 것들을 막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액마기로 나는 신청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남겨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